안녕하세요. 오늘은 LG전자의 울트라기어 에보 AI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인 39GX950B 모니터 약 2달 정도 사용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게 5월 말에 주문을 해서 한 달 기다려서 6월 말에 배송을 받았고, 지금 2달 조금 남짓 사용했고 2달 정도 사용한 후기를 좀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모니터 디자인, 이전에 쓰던 구형 LG 모니터 32GP850 제품은 그때만 해도, 이게 언제 샀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만 해도 LG 모니터에는 모니터 테두리에 흠집 방지용 비닐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최신 제품에는 비닐이 전혀 없더라고요. 테두리 어느 곳에서도 흠집 방지용 비닐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만원짜리가 환경보호를 핑계로 뭔가 원가 절감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맨 앞면에 옛날 구형 모니터에는 LG 로고가 되게 크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제발 좀 없애라, 구석에 넣어라, 옮겨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진짜 아예 빼버렸네요. 모니터 지금 전면에서 보시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이 없는 부분, 끝부분 베젤, 그런 부분에 LG를 작게, 로고 작게 넣을 만도 한데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후면에 울트라기어 로고가 있고, LG 로고는 기본 구성품인 스탠드 그 부분에 LG 로고가 들어가 있던가, 울트라기어가 들어가 있던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되게 구석진 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화면을 볼 때 로고 자체가 거슬리지 않게 LG라는 회사 로고를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고가 너무 눈에 잘 띄어서 화면을 보는데 신경 쓰인다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옆면 테두리나 맨 끝쪽, 그러니까 화면 정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화면 옆이나 위나 요 끝부분, 그런데 뭐 로고 넣었으면 뭐 그런 건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어딘가든 이 제품이 LG 거라는 건 알려주긴 해야죠. 여튼 이전 모니터에 있던 하단, 메인보드든 뭐든 간에 요 하단 부분, 되게 길게 있는 그 부분이 아예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얇아지고 짧아졌죠. 그래서 모니터 하단부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쪽, 지금은 제가 모니터 PC용 사운드바, 일자형 사운드바를 넣어놨는데 그 공간이 되게 틈이 넓어졌다는 거. 이제 주요 성능적인 부분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상도 5120에 2160, 그래서 5K, 2K 해상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전에 쓰던 크로스오버의 40LGD 5K GM 그 제품도 같은 5K, 2K 해상도였는데, 이 넓은 화면이 주는 그 만족감,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거기에 이 해상도가 나오려면 당연히 21대9 비율, 그런 비율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21대9 비율을 쓴 지 얼마나 됐더라? 제가 22년 5월에 크로스오버의 38LG3라는 21대9 모니터, 당시에는 QHD 해상도였나? 좀 애매한 해상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 쓰면서 처음 써봤네요. 21대9 비율. 22, 23, 24, 25, 26. 한 5년째 계속 21대9 비율을 메인 모니터로 쓰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게, 요즘엔 최신 게임들은 21대9 비율을 지원하는 게임도 많고, 게다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정확히는 넷플릭스 볼 때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영화 볼 때 21대9 비율을 지원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화면과 쾌적함, 공간감,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시야가 탁 트여있다, 그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능 좋은 모니터, 그런 걸 구매하실 분들은 21대9 비율 모니터 사시는 걸 추천을 해요. 거기에 일반 한 32인치 정도, 일반 비율의 32인치 모니터 구매해서 세로로 세워놓고 서브로 쓰고요. 다음 주사율 역시 좋죠. 5K, 2K 해상도에서 주사율이 165Hz까지 나온다는 거. 일반 32인치 정도 크기의 4K 모니터는 주사율이 한 240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21대9 비율, 이 와이드 모니터면서 5K, 2K 해상도이면서 240Hz 주사율은 아직 없어요. 다른 어떤 회사도 없어요. 아직까지 뭐 기술력의 한계인 것 같긴 한데, 이 해상도에 165Hz 주사율, 아쉽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이 해상도를 원한다면, 21대9 비율을 원한다면, 그러면서 최고의 게임 성능을 원한다면 주사율은 아직 165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경쟁사, 다른 회사들이 같은 해상도에서 같은 화면 비율에
이거보다 좋은 주사율 지원하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이 LG 모니터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워낙 게임들 성능 요구사항이 많이 높기 때문에 CPU, 그래픽, 메모리 성능 요구사항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해상도에서 주사율이 240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옵션 타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주사율이 차라리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는 화면 비율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사율이 무조건 엄청 뛰어났으면 좋겠다, 레이싱 게임, FPS 게임 최고의 주사율 정말 좋은 걸로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FHD 해상도를 낮춰서 340Hz의 주사율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0만원짜리 이 좋은 모니터, 이 좋은 해상도, 이런 모니터를 샀으면 해상도를 낮추기보다는 고해상도 5K, 2K에서 165Hz 주사율 정도면 만족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라는 FPS 게임을 하긴 하는데 굳이 FHD로 낮추면서 주사율을 높여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화면 자체가 더 좋은 게, 해상도가 더 좋은 게, 더 선명한 게, 그런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응답 시간. LG 모니터. 진작에 LG 모니터는 게이밍이 0.03ms, 이 G2G 0.03ms 응답 속도 나오고, 그래서 진작에 쓰고 싶었는데 비싸서 LG 거는 포기하고 제가 중소기업인 크로스오버 제품을 사서 한 2번 정도 써봤는데, 크로스오버는 확실히 응답 시간이 많이 안 좋아요. G2G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크로스오버 제품은 잘 나올 때도 5ms, 구린 거는 9.5ms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크로스오버 제품 쓰다가 이번에 LG로 바꾸면서 그 응답 시간, 응답 속도가, 야, 이거 정말 부드러운데? 선명하면서도 되게 부드럽네? 자연스럽네? 그게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LG가 비싸지만 돈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세대 텐덤 OLED. 제가 OLED 쪽으로는 전문적인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냥 밝구나, 좋구나, 뭐 그 정도. 단점이라면 버닌 걱정해야 된다는 거. 버닌이란 거는 이제 화면 오래 켜놓고 있다 보면 화면의 흔적이 모니터에 남아서 이 화면을 넘겨도 흰 화면에서 잔상이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고 뭐 그런 거, 그걸 버닌이라고 하던데, 저는 새 제품 사서 이제 막 2달 써서 아직 버닌 걱정은 없긴 한데, LG에서 공식적으로는 버닌 관련 보증을 1년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보증 기간이 1년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모니터 보증은 1년이고 그 OLED 패널 보증이 또 따로 있을 텐데, 어쨌든 별로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LG.com 공식에서 구매했고,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배송을 받으니까 LG전자 총판이라는 다른 곳에서 G마켓에서 팔면서 패널 보증을 4년을 해줬던가?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LG는 대충대충 넘어갔어요. 그거는 총판에서 한 거고 우리는 몰라?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제조사인 LG가 총판에게 물량 넘겨주면서 서로 뭔가 얘기를 다 했을 텐데, LG전자 모르게 LG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물건을 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열이 받았고, Q&A 보면 후기가 많이 안 좋아요. 뒤통수 맞은 사람들 열받아서 후기 많이 남겼고, 하지만 LG는 대충 씹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다음에 화면 밝기나 색감 변화, 이 부분이 있는데, 모니터 게임할 때 색감이 변하던 그런 거는 AI 부스트 들어가서 AI 영상 최적화를 꺼버리면 화면 색감이 변하는 거는 사라집니다. AI 음향은 이거 스피커니까, 내장 스피커니까 상관없고, AI 관련 설정을 끄니까 화면이 색감 변하는 게 사라지고, 이게 기존에 보던 색감인데 약간 회색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AI로 영상 최적화하면서 색감이 뭔가 좀 진해지고 쨍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변화한 게 있었는데, 색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슬려서 끌까 하는데 막상 또 끄니까 한 2주 썼나? 2주 만에 또 눈이 적응해서 지금 쓰니까 너무 화면이 회색으로 보여요. 이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 취향껏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기록용으로 찍어줄게요. 색감이 오락가락하는 건 사라지지만 화면이 좀 회색?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갑자기 바뀌니까. 일단 기록용으로 찍어두겠습니다.
게임할 때, 특히나 제가 배그라는 게임할 때는 밝기와 색감 그런 게 살짝씩 변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밝기 정도는 달라져도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색감 자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OLED라는 게 색감이 진하고 쨍하고 화려하고 그런 건 좋은 게 맞는데 실시간으로 물체, 움직이는 물체, 사람 그런 걸 인식하고 바로바로 반격을 하고 총 쏘고 그래야 되는 FPS라는 게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거슬려요. 근데 이 색감 변화를 어떻게 끄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LG전자 공식 설명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색감 색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색감 조정 AI 업스케일링 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AI로 찾아볼까요? AI 부스트, AI 업스케일링, 해상도와 선명도 향상, 최적화 이런저런 설명이 써있긴 한데 해당 옵션을 켜고 껐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알아두기 이런 데 볼까요? 여기를 봐도 그런 내용은 안 보이네요. 후면부 조작해서 설정 들어가서 AI 부스트에서 AI 영상 최적화 이걸 꺼두면 게임할 때 색감이 변화하는 게 사라집니다. 대신에 화면이 되게 쨍하고 밝은 선명한 그런 화려한 화면은 볼 수가 없어요. FPS 같은 게임 할 때는 저걸 꺼두고 그 외에는 켜두면 좋겠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껐다 켰다 하는 거 되게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것조차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능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 키면 알아서 꺼지게 그렇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명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거나 사람들한테 질문해야 그 기능 끄면 사라져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LG는 공식적으로 직접 알려줘야 돼요. 설명서에 써놓든지 판매 페이지에 써놓든지 어디에서든 알 수 있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는 LG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혹시나 질문글 올려도 사람이 답변 안 해줬으면요. 그럼 전 평생 몰랐겠죠. 안 그런가요? 이런 그 색감 변화하는 게 역체감이 또 좀 심한 게 AI 기능을 켜놨을 때 그 쨍하고 진한 화면이 막상 또 꺼버리니까 회색빛에 좀 칙칙한 화면으로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게 역체감이 좀 심해서 이걸 또 다시 킬까 싶은데 또 다시 키면 색감 변화해서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런 게 좀 불편하다는 거죠. 한 달 동안은 켜고 그냥 써봤고 한 달 동안은 끄고 써봤는데 다시 또 킬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켜면 켠대로 불편하고 끄면 이 좋은 비싼 모니터 사놓고 그걸 끄고 쓴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아깝고 아직까지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요즘 좋은 모니터들엔 다 들어가는 HDMI 2.1 포트, DP 2.1 포트가 DP 하나, HDMI 2.1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건 확실히 장점이죠. HDMI나 DP나 둘 다 2.1이고 둘 다 두 개였으면 더 좋겠다 싶긴 한데 근데 모니터를 그렇게 여러 가지 기기에 다 연결하진 않아서 저는 포트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느 하나는 DP 1.4고 어느 하나는 HDMI 2.1이고 이러면 불편한데 둘 다 최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DP 2.1과 HDMI 2.1이기 때문에 포트 3개 정도면 어떻게든 뭐랑이든 PC랑 연결하든 콘솔이랑 연결하든 혹은 애플 TV나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그런 셋탑, 스마트 TV 셋탑 이런 걸 연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한 장점이고 그 다음에 평평한 기본 스탠드 스탠드와 지지대 다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그 3발? 3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게 도대체 누가 유행시켰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해요. 책상 공간은 많이 차지하는 그 새 발, 그 날아다니는 그 새 있죠? 새의 발처럼 그 삼각형 새 방향으로 뻗어있는 그 발 도대체 그걸 누가 좋다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모니터 스탠드로 책상에 스피커를 두든 키보드를 나중에 정리할 때 이 앞에 두든 다른 작은 서랍장을 두든
당연히 평평한 스탠드가 어디에서나 누구한테나 당연히 편한 거잖아요. 이런 스탠드로 돌아왔다는 거 정말 다행이고, 제가 지금은 서브 모니터로 모니터 암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32GP850 요 구형 제품은 그 불편한 이상한 지지대 스탠드 그 모양이었다는 거. 진짜 이런 건 누가 설계했을까요? 다음은 가격적인 부분. 기본 정가는 220만원이라고 써놓고 회원 할인가 219만원, 쿠폰 할인가 207만원. 사실상 207만원이 정가고, 지금 출시하고 5월에서 5, 6, 7, 8 4달, 출시하고 4달쯤 됐다고 보면 될까요? 계속 192만 5천원, 192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사실상 192만원이 정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LG닷컴. 맨 처음에는 LG 단독, LG닷컴 only라는 글씨 붙여놓고 LG닷컴에서만 파는 것처럼, LG닷컴에서 파는 게 최고 좋은 혜택인 것처럼 팔았지만, 사전 예약 구매자, 1차, 2차, 3차 구매자들이 배송 받자마자 G마켓에서 LG전자 총판이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 주면서 팔았다는 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은가? 글쎄요. 그리고 델 모니터, 이거랑 스펙이 거의 비슷한 델 모니터, 그 제품이 189만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러면 3만원 정도 차인데, LG는 여기서 3만원 정도를, 19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LG전자, LG닷컴에서 쓸 수 있는 3만 포인트로 줬거든요. 그 3만 포인트 쓸 데가 없어요. LG전자 포인트는 컬처랜드 캐시나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OK 캐시백이나 CJ1 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현금성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른 어느 포인트로 전환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포인트 3만 포인트 차라리 안 받고 무조건 값싼 걸 원한다? 그러면 델 모니터를 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39GX950B와 경쟁하는 그 델 모니터를 써본 적은 없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장난질하는 LG보다는 그냥 차라리 델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아니 3만 포인트 LG닷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LG닷컴에서 3만원짜리를 뭘 사겠어요? 이제 LG 스마트폰 사업도 접어서 여기서 뭐 스마트폰 충전기? 배터리를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여기 다 가전이에요. 가전. TV, 모니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3만원 주고 살 수 있나요? 3만원 주고 뭘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3만 포인트 줘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모품을 산다고요? LG전자 집에서 쓰는 게 없어요. LG 모니터 말고 LG전자 쓰는 게 없어요. 저는 그 LG전자 3만 포인트를 없애고 그냥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종이 설명서가 없다는 거. 이 200만원짜리 초고사양의 최신 모니터 구매하는데 종이 설명서가 인쇄된 게 없어요. 제품 기본 구성품으로 설명서가 없어요. 간단 조립 가이드만 인쇄되어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약 28쪽, 28쪽짜리 설명서가 인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구매자가 이 제품 정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봐야 돼요. 귀찮죠? 아주 귀찮아요. 중저가형 그런 제품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명서 정도는 야 네가 뽑아서 봐라, 네가 다운로드 받아서 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200만원짜리 최고 사양의 모니터를 구매하면서 200만원이면 사실상 TV 값이잖아요. 어지간한 TV를 사요. 200만원이면요. 근데 그런 제품을 사는데 종이 설명서를 인쇄해주지 않는다? 이거 되게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환경보호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품 상자 자체가 겉면에 무슨 화려한 그림을 인쇄해 놓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제품 성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제품을 사용하고 기능을 설정하고 OSD 설정 이런 거를 하는데 당장 필요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직접 인쇄해서, 회사가 인쇄해서 제품에 동봉해주지 않고 그냥 PDF 파일로만 제공해서 온라인을 연결해야지만, 인터넷이 돼야지만 그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짜치는 부분이에요. 컬러, 이런 색상 들어간 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컬러도 필요 없고 최소한 흑백이라도 인쇄를 해서 소비자한테 주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인쇄 비용 얼마나 들겠어요? 그 흑백으로 인쇄하면요. 28쪽짜리
그 정도 인쇄하는데 흑백으로 인쇄하면 그게 얼마나 들까요? 다음으로는 내장 스피커. 7W짜리 내장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이 채널로 들어가 있는데 음질이 형편없어요. 막 쓰레기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벽을 통해서 이게 스피커가 뒤편에 있으니까 사용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벽을 향해서 스피커가 있고 소리가 벽을 한번 치고 돌아서 사용자한테 소리가 오니까 그 음질이 좀 구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음질이 떨어지는 건 감안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 5W짜리 2개 정도 달린 3만원에서 한 5만원 하는 중저가형 PC용 사운드바보다 음질이 별로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00만원짜리 모니터다 보니까 그래 가격이 비싼데 별로 비싸지도 않은 스피커 그냥 부품 싼 거 적당히 넣어서 있다는 것만 보여주자, 생색만 내자 정도로 넣었나 봐요. 근데 이게 참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도 되게 복잡하게 드는 게 이럴 바엔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음질이 별로예요. 근데 200만원짜리 모니터에 기본적인 내장 스피커를 안 넣어주면 야 니들은 이렇게 비싼 거 팔면서 그 싸구려 스피커 하나 안 넣었어? 라는 소리를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가불기인 거죠. 넣어도 음질 별로라고 욕먹고 안 넣으면 내장 스피커 안 넣냐고 욕먹을 거예요. 어떻게든 욕먹는데 욕 안 먹는 방법이 있긴 해요. 내장 스피커를 좋은 걸 넣으면 돼요. 아니면 내장 스피커를 안 넣고 그만큼 체감이 될 만큼 가격을 내리면 돼요. 그런데 LG는 그냥 내장 스피커 구린 걸 넣고 욕먹는 그런 선택을 했네요. 제가 음향, 음악, 소리 관련 전문가 아니고 저도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출력은 7W로 더 좋은데 왜 음질이 별로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음질이 별로라는 것 자체는 구분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맨 처음 개봉하면서 올렸던 영상들에서 음질 비교하는 영상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다시 보시고. 다음은 모니터 보증, 패널 보증 그 기한 문제인데 맨 처음에 팔 때 LG.com 전용이라고 LG.com only라고 판매하더니 사전 예약 구매자들이 배송 받자마자 G마켓에서 더 싸게 팔았고 그러면서 패널 보증도 더 길게 해줬어요. LG.com에서는 1년인데 G마켓에서 사면 총판이 파는 거는 패널 보증을 4년인가 해줬어요. 정말 열이 받죠? 그래서 문의 게시판 보면 Q&A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비밀글 제외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 욕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후도 아니고 1개월 만에 닷컴온리가 풀려서 유통사의 보증 연장까지 풀렸다. 그래서 열받는다. 현재 그래서 LG.com 그래서 LG전자 답변을 보면 판매처별로 제공되는 추가 보증 혜택은 해당 판매처의 자체 프로모션 정책으로 LG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보험사와 제휴해서 유상 수리비 비용 부담을 해주는 걸로 별도의 보증 처리 지원 절차이니까 이거는 LG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증 혜택 및 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해줄 겁니다. LG전자의 기본 규정만 지킬 것이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냥 결국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패널 보증 얘기 그 외에 또 딴 것도 있네요. 붉은 사막 게임을 주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사전 예약 구매자는 한 달 걸려서 받았는데 물건 받고 나니까 이 모니터 사면 붉은 사막 8만원짜리 스팀 코드를 주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늦게 사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완전 열이 받죠? 저는 붉은 사막 같은 게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금액적인 혜택을 보면 와, G마켓에서 샀으면 스마일 캐시 적립받고 네이버페이 받고 거기에 게임까지 받고 하면 189만원에서 8만원 하면 한 181만원? 금액적으로는 훨씬 싼 거죠. 이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사람들이 LG.com only라는 글씨를 보고 사는 거는 1번 LG.com에서만 판다. 2번 LG.com에서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할인 혜택, 최고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LG는 우리가 LG.com only라고 썼지만 LG에서만 판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찾아보겠습니다. LG.com only라면서요 사기 아닌가요? 라는 게시물에 봅시다. LG 공식 답변이에요. 해당 모델은 출시 초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고객님들께 선보였으나 이후 더 많은 분들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판매 채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닷컴 온리 제품은 LG닷컴에서만 영구적으로 판매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신제품이나 특정 조건의 제품을 LG닷컴에서 먼저 구매 가능하도록 운영하거나 LG닷컴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데서도 팔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른 데서 팔아서 열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LG닷컴이 오히려 혜택이 구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죠. 다른 데서 팔지 말라가 아니에요. 할인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사전 예약 구매를 해주는 충성 고객들, 그런 사람들을 엿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 빨리 주문 넣고 구매하고 배송받고 그래서 후기도 남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엿먹이냐고요. 왜 호구로 만드냐고요. 다시 답변 읽어보면 고객님께서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요, 이해 못했죠. 혹은 이해만 했죠. 이해만 했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태도예요. 현재 판매처별로 제공되는 추가 보증 혜택은 해당 판매처의 자체 프로모션, 이것도 그 보증 혜택 관련 내용이고요. 결국은 그냥 딴소리만 하다 끝났어요. 이거 따지면 누가 봐도 사기예요. 닷컴 온리라고 걸어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니들 닷컴 온리라면서 닷컴 온리라는 거 보고 샀는데 왜 혜택이 딴 데가 더 좋아? 그러니까 닷컴 온리라는 글씨를 지워버리더라고요. 스리슬쩍.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여기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팔 수 있어 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후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OSD 설정 관련. 제가 처음에 이 모니터 받아서 보고 모니터 관련 설정할 때 무조건 팔을 멀리 뻗어서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들어가 보면 모니터 드라이버는 설치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온스크린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듀얼 컨트롤러 이건가? 이건 아니고 드라이버 LG 스위치 아니고 캘리브레이션 스튜디오 아니고 아니 왜 없어? 검색 다운로드 센터에 다시 가서 방금 들어갔던 게 똑같은데 짜증이 나네요. 듀얼 컨트롤러가 아니라 온스크린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아예 안 나오죠. 목록에. 뭐 하자는 거지? 그냥 따로 찾았습니다. LG 온스크린 컨트롤 다운로드. 윈도우용 다운을 받을게요. 왜 다운이 안 될까요? (2016년 5월에) 나온 거고 다운로드를 하라고. 근데 다운이 안 돼요. 제품 설명서에서도 온스크린이 있나? OSD 메뉴 설명이 있고 OSD 메뉴에서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 뭘 설명하는지가 나와 있고 화면 조정 나와 있고 그러고 없네요. 이 OSD 설정을 온스크린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손을 뻗지 않아도 리모컨 없이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설명이 공식 설명에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공식 사이트, LG 공식 사이트에서 전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안 돼요. 구글 크롬에서 안 되길래 엣지로 들어와 봅니다. 윈도우 엣지로 들어가 봤는데 똑같아요. 다운로드는 안 돼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 맥용은 다운이 돼요. 저는 윈도우인데 윈도우는 다운이 안 되고 맥용만 다운이 돼요. 참 어쩌라는 걸까요? 이런 온스크린 컨트롤 프로그램으로 팔을 뻗지 않아도 리모컨이 없어도 OSD 설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혹은 그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됐으면 그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제가 처음 이 제품 구매해서 배송받았을 때 야 200만원짜리인데 리모컨 하나 주면
이거 설정할 때 되게 편할 텐데 왜 리모컨 안 주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거 프로그램 깔면 돼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LG는 공식 사용 설명서에 안 써놓냐고요. 왜 제품 판매 페이지에 설명을 안 해놓냐고요. 우리가 200만원짜리 모니터를 파는데 사용자, 소비자가 조작하기 쉽게 리모컨을 안 주는 이유는 리모컨도 필요 없는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면 다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거면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자, 여기 부가 기능에 온스크롤 컨트롤은 PC 설치해서 화면 분할, 모니터 설정 등 주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요. 작게 써있죠. 그럼 고객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때 설마 LG 스위치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알려주든가. 용량이 무려 920메가, 적용 모델이 쭉 써있는데 제 것도 있네요. 39GX950B. 업무와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지원하고 모니터 연동, 모니터 활용도 높일 수 있고 업무에 도움을 주는 워크 모드, 화면 분할, 모니터 설정, 화상회의 앱 그런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고 라이프 모드에서는 월페이퍼, 캘린더 뷰, 휴식 중에 화면 전체에 선택한 모드 이미지 보여준다. 최대 4개 모니터 연결 지원한다고 하고 자 그러면 설치를 해볼게요.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LG에서 강제로 맥어피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 그런 걸 컴퓨터에 깔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드라이버나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광고용 그런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했다. 혹은 소비자, 사용자 몰래 설치하도록 어떻게 유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욕이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되게 막아놨었나? 혹은 숨겨놨었나? 이름이 LG 스위치라고 이름을 해두면 조금 헷갈리지 않나요? 온스크린 컨트롤 확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 온스크린 컨트롤에서 LG 스위치로 이름을 바꿨으면 그런 내용도 사용 설명서에 써주면 되잖아요. 사용자 설명서 그 중요한 설명서를 인쇄도 안 해주면서 종이로 인쇄도 안 해주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서에 넣어놓지도 않아요. 그냥 PDF 파일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어떻게 알아요? 컴퓨터 재시작을 하라네요. 재시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프로그램들 재시작 잘 안 하거든요.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다고 컴퓨터를 재시작한다는 거 너무 짜증나거든요. 지금 2026년이에요. 컴퓨터 재시작을 했고요. 바탕화면에 LG 스위치 아이콘이 나왔고 그 외에 제가 켠 적도 없는데 알아서 화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살표 눌러서 없앨 수 있고 여기 작업 표시줄에 숨어 있습니다. 누르면 다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봅시다. 눌러보면 자동 실행 위치를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위치 이동이 안 돼요. 여기 고정되어 있고 제품 등록 할 필요 없고 도움만 할 필요 없고 업데이트 알아서 하면 되고 현재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고 하고 업데이트 알림 모니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USB를 연결해라?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개인정보 정책? 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자. 웹OS 모니터는 이거 스마트 모니터. 그게 되는 모니터면 좋겠는데 여긴 웹OS 모니터가 아니고 그 다음 요 기능은 뭘까요? 마우스 오버를 하면 좀 이 부분이 뭔지 마우스를 딱 올렸을 때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좀 불편하네요.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아, 이제 이렇게 늦게 뜨네. 반응이 되게 느린 게 느껴지나요? 마우스를 올리자마자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좀 빨라졌네요. 웹OS 모니터 설정, 화면 설정, 스마트 화면 분할, 화상회의 그렇게 나와있고 이건 뭘까요? 아, 화면 보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모드 전환주기 그래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월페이퍼라는 게 그 OLED 모니터에 써도 괜찮은 걸까요? 버닝 관련해서 끄면 껐지 이런 거 계속 켜두면 안 좋지 않나요? 넘어가고 수동으로 손으로 OSD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 거랑 이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리고 그 설정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게다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매끈하지가 않아요. 계속 빙빙 도는 거 보이나요? 빠릿빠릿하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AI 업스케일링, 높음, 나만의 영상 모드, 듀얼 모드 꺼놨고, 듀얼 모드 스위치는 당연히 안 쓸 거니까 꺼버리고, 화면 방향 가로, 색온도, 색감 조정, 가변 주사율, 어댑티브 싱크, VRR 켜져 있고, 명암 대비 70, 밝기 100 그렇게 돼 있고 아무리 봐도 모든 설정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없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돼요?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당장 음량 조절도 안 돼요. AI 음향 설정은 있는데 음량 조절은 없어요. 설정에 들어갔을 때 AI 부스트, AI 업스케일링, AI 영상 최적화, AI 음향 설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AI 씬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영상 최적화 그런 거겠죠. 그러면 단어를 똑같이 일치하게 맞춰줘야죠. 어디는 영어로 써있고 어디는 우리말로 써있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이런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게임 조정, 게임 모드, 듀얼 모드, VRR, 블랙 스테빌라이저, 크로스 헤어 그러네요. 크로스 헤어 이거 바꾸는 설정이 없네요. 여긴 안 나와 있고 전 안 쓰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빠져있는 기능들이 있다고요. 리모컨을 안 넣어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리모컨이 절대로 필요 없게 편리하게 프로그램으로 모니터 설정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 손으로 OSD 이거 버튼 하나하나 딸깍딸깍 해가면서 온갖 설정들 하나하나 다 안 바꿔도 되게 할 거면 프로그램에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어중간한 것만 넣지 말고요. 그냥 다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렇다는 건 역시나 불편한 게 맞아요. 제일 싸게 하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보다 리모컨 넣어주는 게 더 싸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OSD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LG닷컴 3만 포인트 얘기. 이건 앞서 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품 구매 시 주는 삼성닷컴 포인트를 OK 캐시백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 OK 캐시백으로 전환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되게 많아요. 근데 LG닷컴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화도 안 되고 다른 포인트로 전환도 안 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신세계 상품권도 아니고 컬처랜드도 아니고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3만원 어디다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완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봅니다. 혜택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한테 좋아야 혜택이잖아요. 다음은 사전 예약 구매와 배송 문제. 이런 거는 해당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얘기는 해볼게요. 사전 예약 구매로 1차, 2차, 3차 나누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접수 다 받고 그냥 선착순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1차 수량 제한하고 2차 또 수량 제한하고 그러면서 1차 놓쳤네? 2차 놓쳤네? 그럼 언제 열릴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되게 어렵게 구매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야 돼요? 그냥 쫙 열어놓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대로 죄다 생산해서 배송하면 되잖아요. 주문했다가 취소할까봐 그런가요? 그러면 취소 마감 기한을 걸어버리든가요. 그런 건 기업에서 생각해야죠. 왜 소비자가 더 그렇게 불편하게 사야 됩니까? 심지어 사전 예약해서 구매한 사람들 뒤통수 때리고 엿먹이고 총판이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혜택에 팔았죠. 그리고 LG전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남 일이라고 대충 넘어갔죠. 제가 처음 배송받으면서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배송 일정이 한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 주문했던 내용이 한 6월 20일 정도로 배송받을 수 있었는데 배송 3일 전에 갑자기 27일로 밀렸대요. 일주일이 밀린 거죠. 당연히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배송 일정이 늦어지니까 짜증나서 취소했나봐요.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이 나와서 취소했나봐요. 그러니까 취소 물량이 나왔고 새로 고침하다가 6월 18일에 자리가 비길래 예약을 해놨어요. 그게 6월 17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약을 6월 17일에 확인하고 6월 18일에 예약을 해놨어요. 웃긴 게 처음 구매할 때 예약했던 날보다 더 빠른 날짜에 예약이 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또 배송 일정이 6월 19일로 밀린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6월 18일 아침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6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반쯤에 배송 일정이 6월 27일로 밀린다고 또 통보를 해왔어요. 배송 일정이라는 게 비어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비어있어서 선택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몇 번을 바뀝니까?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들이 된다고 해서 예약을 한 건데 예약하는 게 강제로 바뀌면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쯤에 새로 고침을 하다가 6월 24일, 6월 25일 배송 예약이 가능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에 배송 예약 걸고 받았고요. 한 달을 기다린 제품이 배송받기 3일 전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대요. 일주일 더 기다리래요. 얼마나 빠개칩니까? 대기업이라는 LG가 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량 준비가 안 됐으면 주문을 받지 말아야 되고 주문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주문과 배송 일정도 어차피 LG가 선택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LG가 못 지켰어요. 이건 무조건 LG 잘못이에요. 이렇게 잘못한 거 하나하나가 다 쌓이니까 열이 받고 욕이 나오는 거라고요. 제품이 좋은 거랑 가격이랑 구매 혜택이랑 그리고 제품 보증이랑 이런 거랑 평가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델 신제품 출시. 이건 뭐 LG 잘못이 아닌 게 있어요. 델 신제품이 나왔죠. LG랑 비슷한 스펙의 그런 제품이 나왔고 LG에서 만든 그 OLED 패널 4세대 텐덤 OLED 패널이 들어갔고 델이 189만원에 LG보다 더 저렴하게 3만원 싸게 팔았다 이거죠. 거기에 델은 LG처럼 보증기간 장난질 안하고 그냥 공홈해서 그냥 기본 3년으로 보증해줬어요. LG 제품을 안 써봤다면 안 샀다면 저는 델 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더 싸고 보증도 3년이에요. 그러면 수치 이런 기본적인 숫자만 보면 델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제품을 받아서 써보고 느끼는 만족도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스펙도 좀 다를 수 있고 체감하는 거는. 근데 제품 가격과 보증기간이 델 게 훨씬 좋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짜증나는 부분이라고요. 다음은 LG닷컴 앱과 사이트. 요거는 제품이랑 상관없긴 한데 LG닷컴 앱이 일단 엄청 느렸어요. 사전 예약 구매할 때 서버 터진 거 그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렇다 쳐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들어가 보는데 앱이 너무 느려요. 사이트가 보기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LG닷컴의 후기 남긴 게 다들 5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점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 4점 정도 줄까? 제품 자체는 좋으니까, 성능은 좋으니까 3.5점이나 4점 줄까 생각했는데 내가 점수를 매겼던가? 나 점수 자체를 매긴 기억은 없는데 그냥 다 5점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점수 이 별점을 어떻게 환산하는 걸까요?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별점을 다시 주긴 했습니다. 구매 후기 리뷰를 보면 말이 안 돼요. 4.9점이래요. 그렇게 구매자 통수 뒤통수 후려치고 엿먹였는데
4.9점일 수가 없어요. 리뷰 전체 보기. 이게 창이 아니 왜 이 창이 왜 새로 열려요? 그냥 이 같은 크롬 창 안에서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같은 페이지 안에서 열리는 살짝 붕 떠 있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창으로 떠요. 놀랍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다 별점은 5점이에요. 누가 일부러 준 것처럼. 근데 그동안 뒤통수 맞은 사람들은 그동안 뒤통수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별점 바꾼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별점이 이렇게 매겨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별점 1점짜리 1명, 2명. 그리고 별점 2개짜리 2명. 그 정도. 다음은 국내. 이 제품이 처음 출시한다는 소식 나왔을 때,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외국에서는 이미 제품 제공받아서 리뷰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제품 팔면서 리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야 제 영상을 봤는지, 제 영상 때문에 긁혔는지 제가 그때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왜 LG는 국내 리뷰 하나도 없어? 했더니 제 영상 처음 올리고 한 며칠 지나서 유튜브 리뷰가 구독자 좀 숫자 많은 사람들 리뷰가 2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배송받고 영상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LG는 우리나라 회사고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파는데 왜 공식 리뷰는 공식적으로 제품 미리 대여해주든 뭐 광고로 하든 협찬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 우리말로 볼 수 있는 우리말 리뷰 영상이 유튜브에 하나도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이게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 7월 16일 기준으로 광고받은 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은 또 혹시나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 39GX950B라는 제품명만 써서 검색하니까 제 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내 리뷰, 저보다 늦게 올라온 거. 그게 한 조회수 48,000 그 정도 영상 하나 있고, 그 아래가 제 영상이고, 그 아래는 외국 영상이고, 또 외국 거, 그 아래 건 제 거, 또 외국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20초짜리 정도 올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광고 받은 거 63,000회 조회수짜리 국내 리뷰 하나 있고, 그게 땡이네요. 우리나라 유튜버들한테는 광고 딱 2개 줬어요. 유명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이거 말고 39인치 말고 45인치짜리 제품은 광고를 줬네요. 저는 광고 받는 사람 아니고 광고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말이 통해서 유튜버님 당신 이거 써보셨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때요? 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블로그든 영상 리뷰 유튜버든 공식적으로 제품 몇 개 빌려주고 광고 영상이더라도 그런 거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걸 제품 사전 예약 가능했던 4월 말이었나요? 5월 초였나요? 그때 이미 했어야 될 거를 일반 소비자인 제가 6월 말에 제품 받고 6월 말에 영상 올리고 나니까 그 뒤에 올리더라 이거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 제품을 제 돈 내고 직접 산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족하는 부분은 제품 자체 성능, 그런 건 만족하는 거고, 제품의 가격이나 판촉 행사, 그리고 제품 보증, 패널 보증, 이런 부분 쪽은 좀 많이 불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참 여러가지 감정이 들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모니터 구매하신 분들, 혹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스펙의 이전 세대 제품 사보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남겨둡니다. 제가 LG 제품을 이런 비싼 값을 주고 사전 예약으로 최대한 빨리 구매했던 이유는 요 몇 년간, 한 3년? 4년 정도? 그동안 요 40인치, 45인치 이런 최고 성능 OLED 제품 모니터들이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특별히 막 엄청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 안 내려갈 거면 제품이나 빨리 받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사전 예약으로 산 거죠. 근데 구매해서 배송 받으니까 갑자기 혜택도 더 좋은 게 다른 판매처에서 나오고, 심지어 총판이고 가격도 더 좋고 패널 보증까지 4년으로 더 길게 해주고, 그런 게 나오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더 싸게 팔지 어떻게 할인 혜택을 더 좋은 걸 할지 모르잖아요. LG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기네 회사 제품을 이렇게 비싼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구매해서 사용하고 후기 남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좀 대우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네들은 제품이 어떻든 신제품 스펙 좋으니까 그냥 사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일단 팔고 어느 정도 팔렸으면 할인 때리고 뒤통수 쳐. 이런 태도가 물론 이게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걸 당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라도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게이밍 성능, 영화 감상, 영상 시청 다 좋아요. 제품 스펙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는 정말 추천한 제품인데 제품 가격이나 제품 보증, 혜택 같은 거는 정말 잘 찾아보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LED 모니터를 안 써보신 분들은 OLED 모니터에 대한 특성 정말 자세하게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커뮤니티만 찾아봐서는 좀 헷갈리니까 AI한테 구글 제미나이든 챗GPT든 나는 이런 모니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OLED 모니터를 사보고 싶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걸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id you wait too long? Tell him that you love him, but he's already gone, darling. Did you make two wrongs? Know that daddy never made a right before, darling.